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그 원장님, 네. 지금 울산 선거 양상도 네. 지금 뭐 보니까 임동호가 압수수색하는 날 24일 날 출국했어요. 예. 그리고 뭐 송철호, 황운하, 네. 송병기 등 네. 한병도까지 다 수사 대상이라고 그래요. 아, 그렇죠. 그 사람들 다 임종석까지도 수사 대상이죠.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검찰이 보면 네. 유재수를 그 구속하면서 네. 사실은 유재수가 뭘 했느냐를 네. 아직 안 캤어요. 네. 조국이 그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조국이 네. 지금 고린코에 네. 웰스 CNT 사실상 소유주가 네. 정경심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조국 가족. 네. 그러면 조국이 웰스 CNT가 수주한 공사에 네. 어떻게 개입? 지자체에 네. 어떻게 개입했는가도 검찰이 조사를 안 했어요. 네. 이런- 조사를 하고 또 밝히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검찰이 지금 보면 유재수 부분에 유재수가 뭘 해줬길래 네. 그건 공무원이 먼저 해주는 거지 먼저 봐주고 해주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네. 그러니까 유재수가 뭘 해줬기 때문에 네. 저 짓을 하는데 네. 유재수가 뭘 해줬는가를 지금 이야기를 안 하고 있죠. 보통 뇌물 사건에 보면 이게 사실은 뇌물이 네. 이거는 뭐 뇌물이야 흔해 빠진 사건이지만 네. 뇌물이 종이고 네. 직권 남용이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직권 남용을 하거나 네. 유재수를 승진시키거나 네. 또 전문위원이나 부시장으로 넣은 부분은 네. 이거는 뭡니까? 직권 뇌물 남용이죠. 받고 직권 남용한 사람을 네. 봐주고 옹호해주는 네. 또 다른 직권 남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재수의 비리를 눈 감아준 직무유기와 네. 그에게 눈을 딱 감고 좋은 자리를 꼽아준 네. 직권 남용이 뒤섞여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분명히 이 정도로 할 정도라면 유재수가 뭔가를 크게 한마디로 저도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세를 예. 주지 않았으면 예. 저렇게 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걸로 추정이 돼요. 예. 그 정권의 그 실세들에게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걸로 보는데 이 그 부분에 대한 그 큰 그림을 검찰에서 그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그래서 지금 조국 부분은 유재수의 직권 남용으로 걸렸지만은 예. 정말로 그 유재수와 관련되는 예. 또 다른 예. 기브앤드테이크한 예. 유재수를 봐줄 수밖에 없었던 도움받은 일이 뭐였는가? 네, 그걸 꼭 밝혀내야죠. 그게 지금 핵심이라고 봐요. 이 예. 수사에서. 예. 맞습니다. 자, 그 울산 선거 부분하고도 보더라도 네. 지금 보면 뭐 당내 경선에서 다 주저앉히고 아이, 상대 후보는 그냥 네? 예. 완전 틀어버리고 상상 초월하는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이거는 진짜 이게 탄핵이 100% 될 수 있는 사안인데 예. 어떻게 대통령이 자기랑 가까운 사람을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 그 청와대에 그 현재까지 드러나는 것만으로도 비서실장부터 뭐 여러 사람들이 같이 움직였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역사상 굉장히 보기 드물고 큰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예. 진짜 이거는. 그런데 하나 정말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옛날에도 보면 좀 유력 인사들의 선거에 대해 지방에 네. 뭐 국정원 파견관이든 경찰이 네. 좀 여권에 유리하게 해주고 네. 또 더 나아가서 뭐 선 사람들 네. 불러서 실세들이 주저앉히고 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네. 좀 정치권에 그런 거 네. 봤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성의를 다해서 엄밀하고 시시하면서 했거든요. 네, 예. 근데 이 정권은 지금 일을 한 걸 보면 백주 대낮에 내놓고 그냥 그렇죠. 청와대 예. 출입하고 또 청와대 민정실 직원이 내려가고 네. 경찰 만나고 같이 밥 먹고 술 먹고 또 뭐 김기현 시장 비리라고 찔러주고 네. 또 그걸 가공해가 다른 첩보까지 보태서 또 통로로 내리보내고 네. 그리고 서장까지 보내주고 뭐 서장까지 보내주는 일도 옛날엔 좀 있기는 있었어요. 서장 보내주는데 넘어서서 앞에 있던 사람들을 수사관들을 다 좌천시키고 이런 짓거리들 안 한 짓거리가 없이 다 했지 거의 다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심지어 상대방 공약은 제껴버리고 예, 예. 대통령이 그 지역에 무슨 뭐 예. 과학기술 뭐 대학입니까? 예, 예. 과학기술연구소입니까? 예, 예. 그 연구소에 대통령이 직접 가고 예, 예. 그게 상대방 시장은 오지 말라고 하고 예. 자관 뭐 찌질한 것부터 큰 것까지 그게 완전히 올 코트 플래싱으로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송철호한테 예. 얼마나 큰 신세를 졌는지 모르겠지만 해도 너무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정상적인 그러니까 그 워터게이트 사건보다 훨씬 더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보다 훨씬 더 민주주의를 더 많이 파괴한 부분이거든요. 예. 민주주의의 근간이 선거로 그 지역의 지자체장을 뽑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거를 완전히 권력이 좌지우지 해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 상황에서 그렇게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는 이 사람들이 자기가 권력을 잡았을 때 조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조심한 거 자체를 아예 신경을 안 썼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흔적이 남고 꼬리가 네. 남고 뭐 누가 또 이렇게 신고를 하거나 네, 네. 또 제보를 하거나 네. 이런 것도 신경을 전혀 안 쓰고 내놓고 했다라는 네, 거예요. 완전히- 그게 과거에 이 독재 시대 때 있었던 일하고 또 차이. 독재 시대는 누가 알까봐 엄밀하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거의 내놓고 해버리고 있어요. 네. 그만큼 권력에 취해서 아무것도 못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오사카 총영사 네. 드루킹이 달라다가 안 돼가 네. 뭡니까 센다이로 가라 했다가 네. 기분이 나빠서 안 해가지고 네, 그 네. 노베노사인가. 네. 그래서 오늘 저 사단이 벌어지고 네. 그래가 그 대가로 이제 붙들려가가 아직 깜빵에 있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그 오사카 총영사 자리가 그런 자리인가 봐요. 3대 총영사 자리래요. 네. 그러니까 세계에서 3대 큰 나라가 어딥니까? 미국, 일본, 중국, 네, 일본 네, 이러잖아요. 네, 네. 그럼 한국에서 보면 LA 총영사, 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은 상하이 총영사, 네. 한국 이제 또 일본은 일본은 오사카 오사카 총영사. 총영사. 오사카 원래 옛날부터 한국 사람 많이 네.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크고 거의 네. 대사관급으로 크고 네. 또 가면 크게 할 일도 없고 네. 맨날 행사나 다니고 네. 파티나 다니고 네. 그러니까 일 없고 좋은 자리. 물 좋고 네. 네. 놀기 좋고 네. 그러니까 3대 총영사라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권력에서 뭔가 신세를 지는 사람을 보내는 자리라는 거를 저는 이번에 드루킹 때 처음 알았어요. 오사카 총영사 그런 자리라는 걸. 근데 임동호도 네. 오사카가 될 줄 알았더만은 네. 오사카 총영사는 안 되고 고베. 고베로 또 바뀌었죠. 네. 그러다가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 네. 남들은 크리스마스 이브를 즐길 때 임동호는 쓸쓸히 일본으로. 오사카로 출국했어요. 네. 뭐 그 사람. 오사카 대사나 총영사는 안 되고 오사카로 도망을 갔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임동호라는 사람이 무슨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고 저기 거기 그 일본에 가서 선거 준비를 한다고 갔다는 말이 황당합니다. 자 그런데 참 희한한 게 그럼 뭐 임동호를 주저앉혀서 네. 경선도 안 했다지 않습니까? 예, 예. 두 명이 있었는데 두 명 네, 다 뭐 네. 자리 주고 주저앉히고 그러니까 경선을 하면 송철호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수 공천을 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임동호의 뭐 비리 네. 라면서 그것도 딴 것도 아니라 문재인 대선 대선, 때 예, 자원봉사자들한테 돈 주는데 예. 뭐 항목을 잘못 잡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건 정치판에서는 그거야 뭐 항목 땡기 쓰는 거야. 근데 그걸 갖고 조사를 네, 예. 풍기면서 예, 임동호를 주저앉히고 예. 예. 결국 자리 주겠다고 한 거는 예, 예. 그거는
그야말로 쇼고 네. 처음부터 줄 생각이 없었던 거 아닌가.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준다고만 하네. 조국이 건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게 그치. 바로 그거 가진 게 있다. 예, 예. 자, 그럼 참 잔인한 사람들 아닙니까? 안 줄 거면서 준다고 하고. 예, 예. 그럼 이 사람들은 오사카 총영 사람 몇 명한테 장사해 먹었을까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임동호 씨도 지금 굉장히 상황이 지금 제 생각에는 일단은 도피를 한 걸로 보이는데 이제 본인은 28일 날 귀국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일단은 검찰 수사가 막 화급하게 다가오니까 일단 도피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그런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임동호가 지금 송 시장 측이 문제를 삼은 정치자금법 때문에 네, 즉 2017년 문재인 대선을 앞두고 네, 그 직전이에요. 2012년도 아니고 네, 회계 책임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장부를 기재해 놓고 실제로는 네, 유급 사무원에게 네. 2,280만 원 임금을 지급해서 네. 잘못됐다고. 네. 그러면 이 사실을 거기에 자기들 내부에 알고 있었잖아요. 내부에서 알고 있어서 이제 조국 민정수석까지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임동호가 결국은 네, 자리 주기는커녕 네, 벌금 250만 원 깜빵에 보낼라 했다. 네, 그렇죠. 네. 본인이 그걸 느꼈겠습니까? 못 느꼈겠습니까? 느꼈겠죠. 그러니까 임동호가 초반에 뭐 한겨레인가에 언론에 나와서 이런 제안을 딱 공개한 거 아닙니까? 임동호는 어떤 심리로 공개했을까요? 초반에 임동호가 말 안 했으면 몰랐잖아요. 그게 이제 저쪽이 먼저 말할 일은 없을 거고. 네, 그러니까 우라통이 터졌겠죠. 아, 드디어 터지네. 이참에 네. 내가 그동안 쌓인 거를 살짝 흘려서 네, 인간들이 내 입을 막도록 네, 유도해보자. 네. 그리고 뭐 좀 챙기자. 네. 이런 생각도 당연히 있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거기에 정당에서 잔표가 굵은 사람 아닙니까? 예. 오랫동안. 문 정권이 서슬이 퍼내서 네, 그야말로 사기당하고 네. 뒤통수 맞았죠. 그렇죠. 사기. 이제 레임덕이 오기 시작하는 걸 느끼니까 이제 언론에 흘린 거죠. 조폭 영화에 보면 그러면 하와이 보내놓고 네. 하와이에서 죽이고 뭐 이러잖아요. 예? 예, 예. 네가 가라 하와이 서로 예, 그러고 예, 이 조폭보다 못한 것 같아요. 오사카 총영사를 예. 임동호를 보내주고 예. 임동호가 오사카에서 아 물 좋다 이러고 있는 동안에 누가 예. 동에서 확 이렇게 예? 칼을 들이민다든지 예, 예. 그 보통 영화에서 상식적인 스토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해주고 예. 그 다음에 뭐 이제 뭘 잡아서 선거법 위반. 예, 아, 좀 괘씸하다. 예, 예. 우리가 해줬지만 저건 좀 괘씸하다 해서 뭐 선거법 위반이나 예, 예. 뭐 꼬투리를 잡아서 네. 네가 이것 때문에 계속 있기는 어렵겠다. 들어와라 예. 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될 건데 예. 뭐 줄 듯이 해놓고는 다른 한편에서 우리는 지금 모르지만 네. 뒤로 선거과 관련되는 임동호의 비의 사실도 김기현이처럼 잡아내서. 네, 그렇죠. 근데 이 내용을 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별거 아니죠. 정치판에 흔히 있는 일이거든요. 예, 예. 회계 책임자한테 주거나 유급 사모한테 주거나 그걸 갖다가 선거 비용 정산할 때 그 임의로 예, 할 수 있는 그렇죠. 범죄 일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꼬투리를 잡기가 당장 눈에 쉽게 찾을 수 있는 걸로 그 잡은 것 같아요. 그 내부에 민주당 내부에 있는 사람이면 금방 그러니까 알 거 아니에요. 송철호가 이제 된다니까 송철호가 예. 거기 있을 때 이제 민주당 시당에 예, 예. 있던 친구가 예. 송철호한테 예, 줄 섰겠죠. 청와대 뜻이 송철호니까 송철호한테 줄 선다면서 이런 걸 제보를 해주고. 제보를 예, 해주고 예. 그러니까 이제 당에서 그런 거를 바탕으로 예. 뭐만 갖고 온나 그러면 공천 아예 탈락시켜 버릴게. 예, 예. 그 한전 어디 간다고 남동발전. 남동발전 간다고 한 또 B라는 사람도 예, 예. 그 사람도 또 간 것 같지가 않아요. 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이런 식으로 제거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뒷조사를 해가지고. 아, 이 정권 무서운 정권이에요. 아니, 무서워요. 그러면 어디 예. 보내줄게 하면 아닙니다. 나는 그냥 예. 뜻이 그렇다면 백이 종군하겠습니다. 이래야 살아남지. 네, 예. 안 그러면 뒤에서 언제 칼 맞을지 모르는 정도.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이야기가 소통이 되지가 않는 것 같아요. 보면 온갖 편법과 그 곤모술수가 난무하는 그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지금 그 임종석도
조용하잖아요. 뭔가 이제 지금 임종석 같은 경우도 그 뭐냐 울산시장 예. 그 사건 수사를 이제 조사를 받을 건데 조용합니다. 자, 근데 임종석도 좀 억울하겠어요. 나도 이제 끈떨어졌는데 예, 예, 너 그 PK끼리의 일로 가지고 왜 예, 날 예. 끌어들여가 예, 예. 조사밖에 안 하고 뭐 이런 생각도 안 들겠어요? 근데 이제 그 동안에 자기가 또 단물도 많이 빨아먹은 것 같아요. 예. 어떤 단물을 빨아먹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임종석도 편치 못할 겁니다. 자, 그 임동호가 집을 압수수색하는 날 해외로 출국하면서 무소속 출마도 고려했다 네. 이러는데 네. 자, 도망가는 자가 범인이라고 옛날에 안민석이가 네, 네, 네. 이야기를 네, 했거든요. 네. 그럼 임동호가 범인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임동호 지금 이거는 도망가지도 않아도 되는 사람이 범인이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네. 자, 그래 참 이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정권이 그야말로 이 선출직을 가지고 네.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이 매간매직 네, 그러니까 주저앉히고 자리를 준다면서. 네, 울산시장 하면 우리나라에서 울산시는 굉장히 큰 도시잖아요. 네. 근데 거기를 대통령이 자기가 예. 그 지목한 사람이 당선이 꼭 되어야만 한다고 해서 오더를 내렸다면 이건 진짜 큰 문제죠. 그 지금 오늘 보면 여기 임동호뿐만 아니라 예, 제주도 지사 선거에서도 예. 또 다른 후보들을 공천하려고 아, 그랬어요? 또 거기에 자리 제한까지 예. 또 등장을 했죠. 자, 이 정권은 이 각종 공직의 자리들이 네. 예? 그러니까 그 전에 낙하산 비판하고 막 그래 엄청 비판했었는데 예. 한 수 더 뜨는 한 수 위 같아요 지금. 예. 자, 그래서 이 제주도에서도 지금 그런 게 있었다고 이제 한국당이 네. 이걸 갖다가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참 이 자들은 뭐 하자는 것이냐 참 제가 이 의문인데 네. 좀 너무 지저분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 제도 자체를 예. 완전히 그 허물어뜨리는 예. 그 짓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즘 들어서는 예전에는 그걸 개표 전자 개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의구심을 안 가졌는데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에 개입 안 한다는 보장이 있겠나 그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최근 들어서는. 아, 그렇죠. 이 정도 일까지 하는 사람이 네, 전자 투개표에 그거를 전자 투개표 자체를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들어서는 그러니까 선거 개입하는 정도가 정상 범위를 훨씬 넘어서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총선 때 전자 투개표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우리나라의 전자 개표하는 시스템이 뭐 남미 어디 국가인가 뭐 아프리카 어느 국가 이런데 수출이 됐었는데 거기에서 거기에서 문제가 많은 걸로 그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불법 선거하는 그 통치자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거 보면 우리 국민들이 전자 투개표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지금 김우남 전 의원을 청와대가 개입해서 문 대림이라고 청와대 비서관 출신을 당선시키려고 같은 문이시고 그래서 결국은 원희룡이한테 근소하게 졌지만은 공천을 그 사람한테 김우남이를 둘로 압축해놓고는 결국 김우남이가 공천을 못 받는 쪽으로 이 관계됐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경선 포기하라고 압박하고
지금 자리까지 마사회 회장 자리까지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네. 이 뭐 네. 그래서 네. 선출직을 매수하는 네. 후보들을 그러니까 자기 편은 매수하고 협박하고 네. 상대방은 그냥 공권력 수사로 감옥에 보내고 죽여버리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선거 때는 네.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것도 올해 4월 총선은 안 이러겠어요? 충분히 그러고도 남죠. 지금 그러니까 자기네 공천 지금 아마 나름대로 공천을 어떻게 할지 큰 틀에서는 플레인이 서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예. 자 원장님 네. 요즘 그 MRI가 네. 그 뭐 뇌 MRI 네. 브레인 MRI. 예. 네. 이게 무슨 뭐 이제 본인 부담률을 굉장히 높여버렸잖아요. 80%로 높인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반 MRI하고 뇌 MRI하고는 종류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기계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기계인데 부위를 머리를 찍느냐, 뭐 가슴을 찍느냐 그것에 따라 예. 틀려지는 거고. 예. 그러면 같은 똑같은 기계로 기계인데 다 제가 찍나? 전번에 대학병원이 새벽 4시부터 찍기 시작한다고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는 다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4시간 풀가동이랍니다. 이제요? 지금 24시간 풀가동을 하고 있는데도 굉장히 많이 기다려야 되고요. 예. 그리고 0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주로 찍는 사람들은 입원 환자들을 그 시간에 내려서 찍고 한밤중에는 안에 네. 있는 사람들로 찍고 네. 이제 새벽부터는 외부 환자들을 네. 받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이거 이제 뇌 MRI 찍는 것 때문에 지금 그 건보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이제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냐면 MRI 규제 책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두통이나 어지럼증으로 MRI를 찍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80%. 예를 들면 MRI 비용이 100만 원이면 80만 원을 환자 본인 부담금으로 내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의사들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예. 의사한테 이제 환자들이 그 단순 두통이라고 누가 이야기를 하겠어요.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서 나 꼭 본인 부담금 덜 내게 해달라고 주장을 하겠죠, 환자들이.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이 MRI 찍는데 요즘 얼마쯤 합니까? 그러니까 그 대학병원은 한 80에서 10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그러면 80%를 한다면 100만 원이라면 80만 원을 내야 예, 돼요. 예. 그럼 건보율이 네, 그 30에서 60%였거든요. 예. 본인 부담금이 그 전에 일반적으로는 30% 받는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 100만 원짜리면 30만 원만 본인 부담금을 했던 게 이제 80만 원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들이 비급여를 급여로 해주겠다면서 문재인 케어의 핵심 아닙니까? 네, 네, 그런데 2.4조인가를 쓰고 네, 2조 4천억을 쓰고 63%에서 64%로 네. 실질적으로는 이 예? 네. 그러니까 거의 급여율이 네. 1% 올라갔다는. 아니 근데 그 급여율이라는 게 지금 꼭 그러니까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케어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 방만하게 이 급여를 확장을 시켜 놔서 문제가 되는 게 일이 분명히 생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게 필수 진료, 꼭 진료에 필요한 부분에 그 보험료를 써야지 그냥 선심성으로 막 보험되는 부분은 비급여를 급여를 끌어들인다고 그게 급여율이 더 높아지고 금방 급여율이 높아지지 않거든요. 네. 필수 진료에 더 많은 본인 부담금을 낮춘다든지 그렇게 해줘야 되죠. 자,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권의 이 의료보험이 네. 이제 인상이 또 되지 않습니까? 네. 3.2% 내년에 인상되는 걸로 결정이 났는데 예. 요즘 뭐 재산이 조금 있거나 월급이 좀 있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얻어맞고 있죠. 지금 최고로 많이 직장인들 중에 최고로 많이 내는 분들은 한 320만 원, 30만 원, 330만 원 올린다고 그러네. 매월 그 정도 내는 걸로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향후 두고 보십시오. 황 선생님하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내년에는 3.2%로 되겠지만 2024년부터는
7%, 8% 정도 인상을 해야만 지금 현재 구조가 유지될 수 있거든요. 나중에 을보가 세금보다 더 비싸지겠어요. 그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내게 되겠죠. 예. 왜냐하면 그 소득세, 종합소득세 안 내는 소득세를 안 내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50%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 보험료도 많이 올라갈 거예요. 예. 참 기가 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자, 실손 보험 회사들도 지금 적자가 심해졌다며요. 그 옛날에는 문재인 케어를 했을 때는 네. 보장률이 높아지니까 예. 실손 보험이 이득을 본다. 근데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게 그 말이 황 소장님 추정한 말이 맞는데 지금 현재는 그만큼 수요가 급격하게 예. 늘어나 버려 가지고 예.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전부 그 돈을 실손보험을 이용하는 쪽으로 해버려서 그 이용률이 높아져서 그 실손보험이 적자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정부에서 자세히 조사는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그래서 실손보험이 새로운 체계가 이제 이번에 들어온다고 그러거든요. 내년부터. 어떤 부분이 들어오냐면 보험을 이용 안 하면 안 할수록 실손보험료가 싼. 보험을 많이 이용하면 그러니까 병원을 많이 가는 사람은 실손보험료가 인상되는 그런 그 병원 이용률에 비례하게끔 그런 실손보험료를 내게 되는 그런 그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고 그래요. 자, 지금 실손 보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 이야기인데 예. 사실은 그 이제 이 실손 보험이 이제 문재인 케어 때문에 보장률이 높아지면 예. 우리는 좀 작게 주도 된다. 예. 보험회사들이 그래 생각하다 지금 폭탄을 맞았다고. 예, 수요가 늘어나고. 근데 한국 사람들이 병원에 가는 게 1년에 뭐 18일 다른 나라보다 2배 이상. 2배 이상이라고 예, 그랬다고. 예, OECD 국가의 2배 이상. 그러니까 굳이 병원에 안 가도 될 일을 가지고 이제는 전부 아프면 병원 가자로 다 바뀌어버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그 대학병원에 긴급하게 MRI를 찍어야 되는 환자들이 그 진짜로 MRI 찍기가 힘들어가지고 굉장히 힘들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요가 급하게 찍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수요가 폭증해 버린 거죠. 그리고 지금 초음파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무튼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필수 의료, 필수 진료 항목에 그 보험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혜택은 좀 빨리 늘리려고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포퓰리즘 정책으로 그냥 급여화를 다 시켜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문재인이가 중국에 가가 우리를 또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홍콩 신장 위구르 그 사태에 대해 중국 내부의 문제다. 근데 청와대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잘 들었다고 말을 이야기했다. 하는데 잘 들었다고 했는데 저렇게 발표했다. 그러면 청와대가 그냥 그렇게 해명을 할 게 아니라 중국에다가 공식적인 입장을 내서 그렇죠. 왜 우리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CCTV나 중국의 주요 매체가 관영발로 보도하느냐. 사과해라. 그리고 정정해라. 그렇죠.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해야 되고 특히나 잘 들었다는 말도 실제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홍콩하고 신장 위구르의 인권 문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즉, 그 일본의 아베 수상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홍콩의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 말도 못합니까? 완전히 중국의 석국입니까, 우리나라가? 완전히 중국에 가서 1대1로에 적극 참여하겠다라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 다 하면서 그쪽에 우리가 요구하는 이야기를 왜 못합니까? 자, 1대1로에 참여한다는 것도 큰 문제가 미국이 중심으로 1대1로를 포위하려고 인도태평양을 하는데 근데 저거들은 1대1로에 협조한다면 한국은 창방패를 다 가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쪽에 미국한테는 인도태평양에 적극 협력하겠다. 그래놓고 또 중국한테는 1대1로 적극 협력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중국 고사에 보면 양다리 걸치기 하다가 소국이 아예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중국의 역대 역사 저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런 나라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 사기 보면. 자, 그런데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네. 고종이 보면 네. 뭐 영국한테도 좀 내 비신시 이렇게 해주라. 네. 다간파천이 아니라 네. 그럼 영관파천이겠죠. 네. 미국한테도 네. 해주라. 미관파천. 네. 청나라에 그러면 뭐 온 나라에 내 도피하게끔 해주라. 왕이 저거 네. 집구석인 궁전에 있지 않고 네. 자, 이 부강한 나라 네. 대사관에 기어 들어가서 이 더부살이 하겠다고. 세상에 네.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아,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문의 저런 발언은 한국의 좌파 진영에서는 첫째 민주주의 인권 네. 이런 거를 중시하는 좌파 진영에는 엄청나게 문어에 대해서 규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번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좌파들의 민낯을 다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들은 그러니까 뭐 어떤 그 인권을 주장하는 것도 자기네들 그 진영 논리 속에서 이야기가 되는 거지. 자기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느냐를 따져서 주장하지. 절대로 실제로 인권 자체를 중시하지 하는 집단이 아니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상상을 이거는 이제 정권이 바뀐 다음에 꼭 여기에 대한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전번에 북한 탈북 주민 2명 그 강제 송환해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밝혀진 걸로는 16명을 죽인 게 아니라 16명을 탈북시키려다가 잡혀가지고 2명이 급하게 3명이 그런 일을 하다가 2명이 그게 탈북 브로커였던 사람들인데 강제 송환해버렸지 않습니까? 16명 살해했다고. 이 부분에 대해 이게 어떻게 인권을 생각하는 인권 변호사 라는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지는 일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살인행위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제 탈북자 쪽의 전언인데 아직 보편화되게는 뭐 언론 통제라는지 보도는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이 맞다면 이것만으로 문재인은 대통령을 물러나야 되는 사실이죠. 아니, 진짜로 이거는 살인행위라고요. 자, 참 끔찍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그 이제 새 인사. 내년에 벌써 이제 다음 분에 오실 때는 내년이죠. 좀 해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댁내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회원 여러분들과 계속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방송에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